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 형성됐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정말 뭐랄까요, 조정은 있겠지만 큰 위기나 이제 붕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에서 저가 매수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굉장한 또 호재가 또 나왔죠. 유럽에서 이제 승인 권고가 떨어진 부분들, 사실상 이제 승인됐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화이자 백신이 최근에 어떤 거짓 폭로, 임상이 잘못됐고 부작용에 대한 어떤 내기도 좀 은폐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력 언론에서 좀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어떤 중요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승인 임박한 레키로나의 어떤 잠재성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론이 이제 급반등을 해주면서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좀 좋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체 좋았는데, MSCI 이제 지수 편입 종목도 이제 발표되면서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또 좋은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마감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5% 상승해서 2,96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765종목, 하락 종목수는 118종목, 압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닥 지수도 1.65% 상승해서 1009포인트, 상승 종목수 1100종목, 하락 종목수가 260종목으로 압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수급이 좋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300억, 기관이 5,900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은 490억 정도 순매도 했네요. 오늘 외국인이 두드러진 어떤 수급을 보여줬고, 선물 쪽에서도 5,1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큰 변동 없네요. 64조 원 수준.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보면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흐름 보여줬고, S&P 다우가 이제 좀 빠졌네요. 0.4%. 그리고 이제 니케이 증시가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서 1%대 상승, 그리고 홍콩 0.4, 대만 0.3, 상해 증시도 0.2%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근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했네요. 코스피 1.5, 코스닥 1.6 상승.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지수 차트 한번 흐름을 보죠. 어제 이제 여기서 되밀려버리면 조금 좋진 않은데, 오늘 급반등하면서 5일선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전개됐고, 막판까지 이제 고점대 영역에서 마감시켜줬기 때문에 좋은 마감이었고요. 그 수급 자체가 또 외국인 수급이었다는 거, 현선물 동반 순매수였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에 이제 대해서 들어오면서 상승시켜줬다는 게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 어제 이제 중장기 평선 지지를 좀 받아주긴 했는데, 오늘은 21선까지 돌파시키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1.6%나 상승했네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이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수급 보면요, 어떤 한 업종으로 쏠려가지고 됐다면 약간 좀 반쪽짜리 상승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이제 골고루였어요. 2차전지 전기전자 쪽, 의료정비, 운수장비, 운수창고는 좀 빠졌네. 금융 쪽, 골고루 이제 들어온 어떤 수급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보다 더 이제 선호를 해요. 보면 중소형주 단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은데,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도 많이 샀고,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1,500억, 골고루 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락문화 쪽,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수급이었고, 해외 시장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해외 시장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고점대 경신하고 계속 뻗어가는 그런 흐름들. 국채금리 최근에 좀 발작
발작 정도까지일까요? 예, 7.9% 상승이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요건 좀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 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유로스톡스 0.2%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흐름들. 뭐 닥스 지수도 뭐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뭐 꺾임없이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부터 삼성전자 1%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0.9% 약세, 네이버가 이제 0.4% 강세, 카카오 1.2%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 1.7% 강세. 야, 셀트리온이 야, 오늘 9%로 상승 시작했는데 야, 이 보합까지 밀렸다니 참 황망하다 표현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매물대 영역에서 어떤 매물 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밀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네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좋았네요. 1%, 기아 3% 상승,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이제 MSCI 지수 편입 1.3% 상승, 카카오뱅크 5% 상승. 그리고 이제 2차전 뭐 LG화학은 2%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도 8% 상승해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6% 상승, SK가 오랜만에 좀 상승했네요. 반등해줬네요. 6% 상승. NC는 어제 상한가 가는데 오늘은 9% 밀리는 흐름이었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어제 산 만큼 정도를 대략 비슷하게 좀 파는 흐름이었고, 기관은 이제 샀네요. 요 정도 흐름이었고, SKI 테크놀로지도 와우, 최근에 반격하는 흐름이네요. 코스닥 넘어가면 헬스케어 마이너스 마감했네요. 셀트는 제약이 그나마 1.5% 상승으로 마감해줬고,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4%씩 상승, LNF가 6% 상승. 2차전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리비안이 미국 상장한 이제 리비안 그 회사가 이제 이틀 연속 이제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내면서 2차전지도 강한 기조를 좀 보여준 것 같고, SK 머티리얼즈가 5% 상승, 시젠도 6% 상승, 동아기업이 10%, 동신세미캠도 9% 상승. 그래서 세게 움직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NH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좀 약세네요. 무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 뭐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보여질까요? 예. 메지온이 8% 상승,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와우 6.8% 반등이네요. 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오이민텍이 오늘 18% 상승인데, 바이오 종목들 보면 와, 오늘 외국인이 57만 주, 기관이 18만 주를 이제 순매수를 했네요. 수급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참 이런 데선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두드러진 뭐 시세 흐름 나온 종목 중에서 또 메디포스트, 오늘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오늘 14%, 장중에는 뭐 거의 뭐 20%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좀 추세가 붕괴된 것도 있지만, 뭐 금세 또 회복하는 그런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SD 바이오센스가 오늘 11%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되면서 이제 사실 이 종목은 편입될지 몰랐죠, 사실. 예,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0.2%,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좀 하나씩 올라오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피해를 본 건 사실이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영업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을 진출을 좀 본격화한다는 부분도 이제 좀 턴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유의미하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ISC 같은 경우 5% 상승, SF 반도체도 한 4.7% 상승,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4.9% 상승, PSK 3%, 테스
3.6%, 그리고 원익 아이패스는 이거는 조금 좋진 않네요. 유니셈 7% 상승. SK머티리얼즈는 아까 이제 체크했죠. 심텍은 최근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보합 조정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추세는 뭐 꺾임없이 이어나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도 한번 볼까요? JC케미칼 6.3% 상승, OCI 4.3% 상승, 일진아이솔루션 1.9% 상승. 이제 수소 쪽이죠. 코롱인더도 이제 수소 쪽 1.9% 상승, 시스윈드가 2.5% 상승, 하나솔루션 3.6% 상승. 이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메가 트렌드 상으로 이제 뚜렷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쪽에서도 선두주자급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뭐 원전 때문에 큰 우려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투심이 다소 조금 위축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이 강했고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좋았는데 반해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핫했던 NFT 쪽이 좀 약세였죠. 뭐 갤럭시아 이제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11% 빠졌고, 다날도 4% 정도 빠진 흐름들, 서울옥션도 1.7% 정도 빠졌고, 펄어비스도 메타버스 뭐 이쪽 NFT 1.4% 정도 밀렸죠. 게임빌도 6.9% 정도 밀렸고,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게 조금 밀렸고요. YG 엔터, SM 엔터, JYP 엔터 모두 1에서 2% 정도 약세.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쪽이 조금 오늘 조정, 그리고 조금 좋진 않았던 다른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죠.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건설업종도 오늘 좀 강했네요. GS건설 3% 상승, 그리고 현대건설도 2.5% 4% 상승, DLENC도 1.5%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호건설 4%, 그리고 이제 동부건설도 3% 상승, 계룡건설은 뭐 보합 정도, HDC 현대산업개발 3.2%, 너무 빠졌네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3% 정도 상승하면서 건설주들도 오늘 좋았고, 오늘 제노코가 13% 급등입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주항공은 죽는 시세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 누리호 발사 이후에 이제 모멘텀 소멸로 조금 조정권인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년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정도 시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고, 크리스 FNC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와우,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9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0% 증가했습니다. 퍼단으로도 8배 정도. 그래서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적적인 어떤 시즌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그 차후에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찾는 그런 게임이 또 전개될 것 같고요. 에코마케팅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투심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최근 오늘 장세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죠. 모처럼 삼성전자가 동시 순매수에 이름을 올렸네요. 1,700억.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지수 상승에 베팅. 오늘 현 선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래서 요 ETF 쪽으로도 이제 1,000억 정도.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900억, 800억대. 기아, LG전자도 이제 반등권에 봉착했죠. 3.8% 상승. 이노텍 4.9% 상승으로, 어떻게 보면 LG노텍이 메타버스에 또 그 다음에 또 주목받는 기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하드웨어 쪽으로. 삼성전기도 그렇고. 컴투스도 수급이 3% 좋은 채 3% 상승. LNF, 호성, 2차전지, 현대차, 요 정도. 코스닥 넘어가서 이제 참 요즘은 게임주가 대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게임주들. 그리고 주성반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오이문텍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85.
합산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급 흐름을 보이면서 한 3, 4일 정도 급락했는데 한 방에 그냥 다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종목별 흐름이 또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된 채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큰 우려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를 위한 장세, 내년 초를 위한 어떤 장세에 대한 준비, 분명히 그림이 좀 그려지는 흐름들인 것 같고요. 올해 가장 소외됐던 업종이 제가 볼 땐 다음 어떤 시장에 어떤 큰 어떤 파동이 일어날 때 주도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을 좀 저는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종목을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셀트론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론 그룹주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출발을 했죠. 뭐 아쉽게도 이제 시초가 대비엔 좀 밀려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강력한 어떤 호재죠. 레키로나가 이제 유럽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보면 승인 권고 떨어지고 나서 뭐 한 달 안짝으로 이제 정식 허가가 떨어졌던 걸 본다면 뭐 사실상 이제 승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뭔가 좀 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오픈을 했지만 이 확진자가 이제 다시 또 급증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면서 결국 이제 뭐 국내도 지금 중증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 지역도 아마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 치료제들, 특히나 이제 항체 치료제를 대량으로 좀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추후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유럽 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첫 승인 권고 대상에 포함됐죠. 리젠데로는 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사가 이렇게 또 승인 권고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승인 시 국산 1호 EMA 승인 항체 신약이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항체 신약으로 유럽에 이제 승인받는 그런 약물이 되는데요. 한국식약처 품목 그 SK바이오팜의 이제 그 치료제들은 그 합성의약품입니다. 항체 치료제가 아니죠. 한국식약처 품목 허가 이어서 유럽 내 정식 품목 허가 목전에 있다. 레키로나 글로벌 공급 속도 낼 것이다. 흡입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개선된 편의성, 경쟁력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응증 대상이 뭐 국내 식약처하고 조금 다르죠. 코로나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 우리나라는 이제 고위험 환자 대상인데 그 이제 딱 리스트화 돼 있죠. 정의가 돼 있죠. 국내 품목 허가와 동일하게 정맥 투여 60분으로 이제 CHMP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멤버십으로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중증증 환자 모든 중증 환자에게는 이제 레키로나를 이제 처방할 수 있지만 경증 환자 중에서는 고위험군에서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이라는 거는 고령자, 50세 초과, 뭐 비만, 심혈관 질환, 폐질환 뭐 이런 거 있죠? 좀 심각한 어떤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권고 떨어진 거는 뭐 리제론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40kg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레키로나는 보조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질병이 심각해질 위험이 높은 이제 코비드19 성인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 이제 허가할 걸 권고했다. 그래서 조금 국내 식약처보다는 뭔가 좀 완화된 어떤 권고를 받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식 허가는 뭐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데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국내 병원에서 2만 명 넘게 환자에게 투여되면서 전혀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또 효능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임상 자체가 이제 글로벌 임상을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많이 했죠. 스페인, 루마니아 뭐 이런 지역. 그래서 안정성이나 효능성을 확실하게 확보했고 확인했고 또 데이터를 다 이제 EMA에 제출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렇게 또 빠르게 권고를 받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레코로나는요, 국내 물질 특허 등록 그리고 전 세계 물질 특허 출원을 완료한 첨단 항체 기술의 집약체로 이번 승인 공고를 통해서 이미 한국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레키로나를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레키로나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흡입형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성공하게 되면 다른 방식의 치료제 대비해서 경쟁 우위가 가능한 비용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제의 검증된 효과, 이거죠. 결국은 검증된 효과 안정성. 예. 여기에 보다 더 약을 쓸 때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의성, 그래요. 이제 편의성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효능과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위험스러운 거는 중환자 병상이 지금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조금 폐쇄적으로 이제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하긴 어쩌면 이제 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 어떤 대책을 좀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입장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이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 인천은 뭐 1개 남았다. 결국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못 막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증 환자 전체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줬으면 그게 이제 병상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체 대상으로 못 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참 황당한 이유기도 해요. 예.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센터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서 항체 치료제를 무조건 맞게 하다든지, 일단 정부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 계획의 이제 기준의 한 예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이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미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감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80%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된다면 특단의 어떤 조치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인천, 경기 이런 데는 진짜 좀 심각한데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난 기사긴 한데요. 지금 유럽 쪽이죠. 영국 의학 저널, 최고권위 의학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헛소리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부적격하다. 예방 효과도 과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은 백신, 화이자 백신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악의 의료사고가 되는가. 화이자 부실한 임상시험 이제 와서 폭로돼. 이미 맞은 사람은 어쩌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부작용이 나오면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약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이 없어요.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전자를 이제 조작한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어떤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권위는 의학 회지를 통해서 이제 제기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최근 화이자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전직 1명과 현직 2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서 화이자 백신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예방효과는 과장되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백신이다. 야, 이거를 진짜 막 황당하네요. 그동안 화이자 백신이 임상시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있었으나 권위 있는 의학 전문 잡지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한 임상시험과 이를 묵인한 FDA 그리고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서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화이자 백신이 부실한 임상시험을 거친 부적격 의약품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역대급의 의료 사고인 셈이다는 겁니다. 와, 이거 기사화하기 쉽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어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일체 검증도 하지 않던 국내 주류 언론에서도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SBS는 5일 뒤늦게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에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화이자 백신의 비정상적인 임상시험을 게재한 영국 의학 저널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 항체 치료제를 이렇게 빠르게 또 허가 권고가 떨어진 것도 이거와 연관된 게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SBS는 더 BMJ를 인용하면서 화이자사가 임상시험 자체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화이자가 발표한 94%의 항체 형성률 역시 과장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접종 후 하열이나 생리 이상 등의 부작용은 아예 임상시험에서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구체적으로는 화이자는 백신 임상 실험을 할 때 누가 진짜와 가짜 백신을 맞는지 연구자는 물론 참가자도 모르게 해야 하는데 화이자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임상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어겼네요. 따라서 화이자가 주장하는 94%의 성공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화이자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임상시험은 규정 위반이다. 최악의 경우 백신 승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인 거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FDA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를 이제 삼았는데요. 화이자의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직원이 이 FDA에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 화이자 임상시험 그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제출했어요. 근데 FDA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군요. 오히려 제보자들은 화이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거다. 본지에서 최근 기사화했던 FDA와 화이자 사이의 모종의 인력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부실하게 임상실험을 통과한 화이자 백신을 국민에게 권유했던 이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교육부, 식약처, 복지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화이자의 임상시험이 부적격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화이자의 긴급 승인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부스터샷까지 승인해주는 FDA가 이제 와서 화이자 백신을 취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화이자의 임상시험에서 연구자와 참가자가 알지 말아야 할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확한 임상시험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이자가 애초에 승인받을 수 없는 백신이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 이미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중증 이상의 부작용자는 지금 병원에 이제 부작용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1,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입니다. 중증 이상의 부작용자가 13,000명.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모두 합치면 수백만 명이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부작용이 갑자기 2년 뒤, 3년 뒤, 막 5년 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요 영국악 저널은 굉장히 저명 있는 곳이고요. 권위 있는 곳이고 뭐 함부로 이렇게 내는 곳이 아닙니다. 화이자 백신이 부실한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그 효과는 부풀려졌고 부작용 테스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엉터리 백신이라니 해서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체 치료제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유럽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항체 치료제의 어떤 승인을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좀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래프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신작 뉴스테이트가 이제 출시되었는데요. 글로벌 흥행 조짐이다. 그리고 이제 직접 제가 해본 느낌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과금적인 어떤 요소도 넣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다이렉트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서 아마 이제 크래프톤이 조금 더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인기 순위, 매출 순위까지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인기 순위가 각 국가별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동시에 했죠. 실적 발표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이 크래프톤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니까 PUBG PC와 이제 모바일 이 모두가 이제 양원 어떤 이제 성장을 좀 이뤄낸 걸로 확인되고요. 매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1,900억이라는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어떤 이익과 매출을 좀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3분기 실적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만든 거는 결국 이제 7월 달에 출시된 이제 인도 쪽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때문인데요. 인도 인구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3,200만 명의 MAU, 월간 활동 유저를 이제 기록하면서 출시 이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크래프톤의 이제 게임 자체가 아시아인들에게 상당히 좀 어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인도 국가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호응을 지금 내고 있고, 결국 이제 뉴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도에서 어떤 흥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뭐 5,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의 기술 경쟁력, 이 게임을 해보면 섬세함이 있어요. 이 기존의 어떤 모바일 버전하고 좀 다른 뭔가 조금 수익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건,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게임 몇 게임 못 해봐서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히 재밌다. 그리고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배경 자체가 또 이제 2040년 배경이었나? 하여튼 뭐 미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미래적인 어떤 환경도 상당히 좀 이국적으로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 의견 바이,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신작에 대한 출시 모멘텀도 그렇고 적정 주가가 이제 72만 원을 유지한다.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MSCI 이제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높아지면 이제 더 확률상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어떤 우호적인 환경도 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5,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53억. 추정치 대비해서도 이제 매출은 훨씬 좋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낮았네요. 대체로 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PC 쪽에서 1,295억, 모바일 쪽에서 3,800억, 콘솔 쪽에서 50억 이렇게 좀 나왔고, 일단 대체적으로 뉴스테이트는 글로벌 흥행 조짐이 좀 보인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요. 출시 1.5시간 만에 DAU, 일간 활동 유저가 270만 명을 기록했다. 뭐 미국 시장으로 볼 때 이제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서 고무적인 지표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북미 쪽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높아지는 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은 이제 아시아에 대한 매출 편중과 유저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미 유럽 쪽에 대한 지표들이 좀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의 기술 경쟁력, 수익화 노력의 결정체로 22년 이 뉴스테이트 매출액은 2.2조, 일평균 61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서 뭐 기업들이 이제 인수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어떤 자금 자체가 지금 한 4조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그 M&A 전략들을 아마 펴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2년 큰 폭의 성장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동사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이 뉴스테이트에 대한 온기 매출 자체가 3조 8천억의 매출을 낼 것이고 영업이익을 2조 원을 만들 것이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퍼밸류 16배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출액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 각 국가별 이제 매출액 순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에서 나온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제 묵묵히 갈 길을 간다 해서 뭐 실적적인 부분도 뭐 우호적이었고 또 이제 유니버스 확장, 신작 기대감.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도 이거 그 이제 하고 있죠. 연재시키면서 뭔가 좀 글로벌리 팬덤 형성을 좀 만들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기대치에 조금 이제 뭐랄까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강점을 이제 더 이제 부각하고 강화시키는 거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NFT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게임사들에게 강요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NFT 관련해서는 게임의 재미와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열고 검토 중이며 직접적인 플레이 투 언 모델의 도입은 장르 특성상 불필요할 거라서 판단 안 된다. 결국 이제 MMORPG가 P2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장르에 좀 적합하고 사실 이거 슈팅 게임이잖아요. 총 쏴마는 이거는 조금 맞진 않죠. 왜냐면 뭐 거래를 한다든지 거기 안에서의 어떤 사회화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발성 게임의 어떤 특성상 사실상 P2 모델이 좀 도입되기는 뭐 제가 볼 때도 조금 쉽진 않아 보여. 그래서 이제 NFT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P2 모델이 도입되는 게 NFT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되는 거니까 자산화 되는 게 필요한 건데 NFT하고 P2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로 게임 플레이와 일상에 사용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이 AI 활용된 컨텐츠 플랫폼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좀 접목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진보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좀 본질에 집중한다, 본업에 집중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나아가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요 신한에서는 메리츠보다는 조금 보수적이네요. 내년도 3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퍼밸류는 한 20배 정도. 그래서 요 정도 내고 있고 일단은 뭐 신작에 대한 반응이 나쁘진 않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MSCI 관련된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고점 박스권 라인대를 뚫어냈고 또 이제 공모가를 돌파시켰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소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한번 리포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상한가 뒤에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사실 이제 P2I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원조는 결국 NC소프트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 원리 자체가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화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계급이 형성돼 있다 본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리니지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게 형성되면서 인간의 어떤 욕망과 뭐 경제적인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이제 거대한 리니지 왕국 그리고 NC소프트라는 어떤 이 엄청난 기업을 이제 만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NC소프트가 NFT를 선언했다는 거는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사업 모델을 얹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기관들, 애널리스트 딴에서도 이제 다른 평가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NC가 이룩한 그런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했는데, NFT 그리고 리니지 W의 이제 글로벌 흥행, 지금까지는 지금 흥행이죠. 그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시각을 달리하게 된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이제 안 좋게 나왔죠. 컨센서스 하회했지만 주가는 상한가. 결국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어떤 주가를 어제 상한가를 냈죠. 어쨌든 이 종목이 상한가를 바닥이든 어쨌든 만들었다는 거는, 시총이 이제 뭐 10조가 넘는 기업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고 엄청난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별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역별 상태에서 이렇게 튄 거잖아요. 이 엄청난 매물을 하루 만에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2조 6천억의 거래 대금을 통해서. 그래서 뭐 오늘 며칠 상간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상한가 전에 이제 들어왔던 단기 물량이라든지 또 이제 남아있는 요 앞서의 매물대에서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자연스러운데, 이게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다시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것인가. 야, 이게 진짜 확률상 굉장히 낮은 건데 상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상한가 나오는 건 처음 봤죠. 어쨌든 NFT가 NC를 살릴 수도 있다,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화두와 가장 미래 기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NFT라는 트렌드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흥행이 결국 이제 리니지가 NFT를 얹어가지고 재현한다면 이거는 뭐 위메이드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상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제 많은 큰 손들의 매수를 좀 나온 것 같고요. 어제 뭐 한 개인만 한 3,500억 이상 순매수했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진짜 큰 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강세장에서 뭐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이런 큰 손들이 뭐 고래라고 볼 수 있지만 듬성듬성 나타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어쨌든 리니지 W는 일주일간 일평균 매출 120억으로 지금 흥행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NFT 그리고 P2E 모델을 이제 도입하는 걸로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흥행 가능성이 좀 확대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활용한 P2E 모델의 핵심은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이다. 리니지의 오랜 운영 경험으로 게임 내 재화, 아이템의 인플레이션이나 희소성 관리에 탁월한 점은 입증됐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했을지 궁금하네요. 계속 거기서 이제 돈은 찍어내잖아요. 몬스터 잡고 계속 이러면 이제 돈은 발생되는 거예요. 통화가 이제 발행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재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일반 우리 사회처럼 작동될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게 굉장한 노하우가 될 건데, 사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그런 관리가 차후에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미 이제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켜 봤기 때문에,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도 이제 다시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올리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멀티플 자체도 이제 25배, 기존에 20배였는데 25배로 상향한다 하면서 내년도 P2E 모델 게임 출시로 글로벌 게임사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해서 DCW가 지금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P2원 NFT 얻는다 하면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을 3조 3천억, 영업이익을 1조 1천억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퍼밸류 19배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도까지 어떤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감해보고 종목별 흐름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참 이번 주 장을 이렇게 뭐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을 해보면서 참 어떤 시세 극점이 항상 변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NFT 뭐 이쪽으로 이제 정말 극점과 같은 NC소프트가 이제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래서 동반해가지고 NFT 관련주들이 완전히 또 뭐 조정받는 듯 했다가 그냥 다 같이 또 우르르 또 메타버스 엮이면서 또 움직였는데, 바이오가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죠. 뭐 최근 이틀?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근데 이제 그 점을 지나니까, 결국 이제 그 점을 가장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또 급반등이 나오는. 오늘 바이오가 이제 두드러지게 급반등이 컸죠. 뭐 네오이메테크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참 투자의 어떤 심리에, 딱 변곡에서는 항상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상승의 어떤 고점을 형성할 때도 그렇고 바닥에 어떤 극점을 형성할 때도 그렇고 극단의 어떤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의 요동치는. 그래서 참 그런 인간이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것들에 역행하면 참 돈을 번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요 어떤 원리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어떤 바이오의 흐름과 오늘 흐름, 그리고 NFT 어제 흐름과 NFT 관련주들 오늘 흐름, 상당히 대비되죠. 뭔가 좀 느끼는 바가 개인적으로 좀 있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갈 어떤 종목별 시세 흐름, NFT의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시세 흐름이 또 다음 주 어떻게 전개될지, 그 다음 주 또 어떻게 전개될지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시세는 반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제 구독자분들 어떤 반응들을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대중 투자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또 덧글 내지는 이런 것들 통해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런 극점에 대한 어떤 휴먼 시그널 같은 것들을 조금 느낄 수도 있는 듯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절망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비춰볼 때 그런 극점을 지나는 게 아니었을까.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 최근 정말 최악의 어떤 일로였잖아요. 그런 극점이 결국은 턴을 하는 어떤 구간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최근의 장세 흐름, 종목별 어떤 반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깨달음에 가까워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금요일날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모습으로 마감돼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무겁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산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